공이루 내가 네 오빠야. 반갑습니다. 또 2월달 다 됐죠? 우리 인사하러 가야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이게 복나더 그 몇몇 봉스터 분들과의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바로 뛰어와 버렸고요. 이제 2월달이 됐어요. 벌써 이제 1월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한 달, 거의 12분의 1이 지나버렸다. 이러다 30 되고 40 되겠다. 영포티 형님들, 이게 괜히 영포티가 된 게 아니야. 이게 눈 떠보니까 40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에 2월에 이제 좀 드릴 얘기는, 이제는 정말 장가갈 때가 됐다. 제가 늘 반복하지만, 여자친구 없는 지는 꽤 됐지만, 이 학생 때는 여자친구가 없지만, 이 솔로 라이프를 매우 즐겁게 잘 지냈고, 여자친구 없었지만 좀 뭐, 오히려 좋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웠지만 작년 27살 한 해 건실한 청년이 돼버렸지만 이제 차도 갖고 직장도 갖고 건실했지만 남는 게 없는 삶이었다. 재미가 없었다. 돈만 그냥 통장에 찍히는 삶이었다. 내가 이것을 위해 달려왔는가? 어쨌든 이러한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이제 올해 소개팅이라도 한 10번이라도 나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동기 형한테도 자기소개서 한번 작성하면서 작성을 한번 기본적으로 해줬거든요. 이제 복나더 봉스터 분들에게 한번 피드백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작성해서 공유된 자료입니다. 일단 인스타를 알려드려야죠. 이거는 사진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거 인스타를 무조건 보여드려야 된다. 근데 뭐 제가 사진은 많이 없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면은 딱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면? 자, 이렇게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눌러보고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 테니스를 좋아하시는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딱딱 보면서 이 사람 뭐 테니스 보러 다니시는구나. 왔다 우까지 사는 완전 진심 펀치구나. 왁구도 살짝 나오고 테니스 좋아하시는구나. 동기들이랑 술 먹고 다니는구나. 테니스 보는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라켓도 나눠주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야, 여행을 다니시는구나. 여행 뭐 좋아하니까 베이징 덕 맛있게 드시는구나. 이렇게 와꾸베리도 좀 확인하시고 선글라스가 잘 어울리는 남자시구나 이런 느낌을 알 수 있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 다니는구나 이런 느낌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좀 확인되잖아요. 이렇게 놀러 다니는구나, 고기도 먹어 드시는구나, 테니스 치는 거 확실히 좋아하시고 그러시는구나, 여자들이랑 술도 먹고 다니시는구나 할 건 해야죠. 아스날 팬이시구나. 엄마랑 또 잘 노시고, 테니스도 좋아하시고, 술도 가끔, 논산도 가시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 친구가 지구 반대편에 갔구나. 김상호 씨 좋아하시는구나.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와꾸베리도 이렇게 확인 가능하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있으면 좋지 않나. 무사히 바보야. 그냥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스타는 좀 알려드리는 게 이제 도덕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이 28세 코리아 나이죠. 좀 있으면 일주일이면 만 27세고요. 키는 오전에 190, 179 확실히 찍힙니다. 구라핑퐁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178.7, 몸무게는 지금 70.5, 좀 다이어트 중에서 70.5고 69에서 72는 항상 유지하는 남자. MBTI ENTJ로서 취미는 테니스 주 3회. 좀 잘하죠? 헬스는 주 2회. 잘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멋 채우기용. 롤이 취미였으면 잘했음. 매우 잘했음. 수정 들어갈게요. 끊은 지 2년 정도 됐다. 지금 취준하고 1년 반, 거의 2년 다 돼간다. 그래서 좀 밀양박이랑 이제 또 한번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제가 12월에 너무 많이 자주 아파가지고, 어쨌든 뭐 이거는 이따 또 얘기 드릴게요. 어쨌든 이상형 이쁘고 참한 사람. 근데 이 참함을 조금 많이들 어려워해서 조금 이제 참함은 뭘까? 배려심, 인내심. 이런 설명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 인정하시죠? 이건 메인 포인트죠. 이쁘고 참한 사람. 이쁘기만 하는 거면은
연애만 하면 이쁘기만 해도 되죠, 사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던 사람으로서 금지사항 문신 담배 종교 이건 카리나도 안 돼. 카리나도 용서 못해. 이해 못. 카리나여도 이해 못함. 오케이 추가해 줄게요. 그 다음에 선호하는 정도는 이제 좀 아싸녀. 너무 이제 인싸녀들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도 인싸남들은 오히려 결혼하면 만족감이 높고 인싸녀들은 결혼하면 만족감이 떨어지고 반대로 아싸남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이제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아싸남들은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싸녀들은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만족도 높은 이런 과학적인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싸녀. 그 다음에 좀 장거리는 싫어요. 시간이 금이잖아요, 이 직장인들한테. 그 다음에 연하를 선호하죠. 이거 어쩔 수 없죠. 비선호, 인싸, 잦은 술자리, 고양이 키우는 분. 왜냐면 고양이 키우는 게 금지사항까지는 아니지만 털 알레르기가 있음으로써 딱히 소유 장거리 서울도 사실 좀 힘들어요. 나중에 귀농할 생각 있으시면 오케이. 그건 나 인정. 특이사항으로선 청결함, 매일 씻고 매일 청소기 돌리는 스타일. 통풍 시트 보유 차량은 있다는 거죠. 청주 토박이로서 가족관계는 누나 있으면서 누나는 결혼했어서 매연까지 있는 남자. 낮에 쓰는 샴푸와 밤에 쓰는 샴푸가 다른. 낮에는 이제 향기 좋은 샴푸 쓰고 밤에는 두피 케어하는 샴푸 쓰는 관리하는 남자. 수건, 흰옷, 색 있는 옷 3개로 나눠서 세탁하는 세탁도 즐길 줄 아는 남자. 남중남고 공대 출신으로서 여사친은 없다. 남녀상교에 친구 없다는 주의라는 완벽한 사상을 가진 남자. 가끔 이러면서 여자애들이랑 테니스 치고 술 먹고 여자애들 여자 동기들이랑 술 먹는 거 그거 여사친 아니냐? 아니죠. 제가 걔네랑 뭐 단둘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단둘이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딱 선이 있죠. 동료죠, 동료. 함께 가는 동료. 근데 제가 이제 어제 후배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남자 후배들 또 군대 휴가 나온 친구가 있어서 제가 또 초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먹이고 했는데 어쨌든 이야기 나온 것이 규현이 형은 친한 사람조차 안 예쁘면 안 친하게 지낸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친하게 지내는 건 맞죠. 같이 테니스 치고 다 같이 술 먹고 이것도 친하게 지내는 거죠. 여자 동기들도 친하게 지내는 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항상 지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뭐가 있었냐? 아, 이 규현이 형 이 사람은 최소한의 예쁨이 없으면 친해지지도 않는구나. 저도 몰랐지만 아 맞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시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정수기 필터링의 남자. 근데 뭐 어떻게 그게 맞지? 그런 친구들 또 예쁜 친구들이 있고 흥도 나고 나한테 도움도 되고 나도 도움 주고 그런 거지 뭐 세상이.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해 태클 거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이쁘고 참한 여자 소개시켜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몇몇 같이 치는 테니스 여후배들이랑 회사 여자 동기들 정도. 회사 여자 동기들 정도. 이 정도 있겠죠? 친한. 근데 뭐 제 기준 친하죠. 얘네는 저랑 친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포인트죠. 내 기준 친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꾸미는데 관심이 없다. 맞죠? 꾸미는데 관심 없고 편한 운동복만 그 옷 같은 거 꾸미는 거 관심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23살 때 돈 좀 벌고 주식 잘해가지고 그때 한창 지금처럼 막 코스피 막 3천 지금은 뭐 5천 찍지만 그때 막 3,500, 400 가고 막 그럴 때 난리 났을 때 저도 한창 돈 많아가지고 막 비싼 맨투맨 20만 원짜리 사보고 했거든요. 아 이런 거 내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해요. 정말 외적으로 떨어져서 아, 여자한테 어필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벤츠 뽑고 BMW 뽑고 옷도 꾸미고 이런 거 다 이해하는데 저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운동하고 책 읽고 테니스 치고 이런 게 좀 더 나를 꾸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옷 입고 이런 건 좀 관심이 없다. 여기서 뭘 더 추가하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우리 댓글로 완전 피드백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상형 158에서 한 173 정도. 사실 절대적인 키보다 비율 좋은 거. 그리고 발목 얇은 여자. 얇은 분. 이렇게 할까? 이게 제가 항상 말하죠. 발목이 얇은 분. 절대적 키보다 비율 좋은 거. 발목 얇은 분. 이게 왜냐?
여기 좀 가리는데 이거는 회사 여자 동기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얼굴에 가려가지고. 어쨌든 발목이 얇은 분을 선호하죠. 왜냐 발목이 얇으시면은 보통 비율이 좋아. 이어지는 거죠. 연계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발목이 얇으시면 일단 뚱뚱할 일은 없어요. 저 뚱뚱한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요런 여러 가지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발목 얇은 분이라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서 이제 여기 오돌뼈 안 보이는 여자, 이런 여자 안 만난다는 마인드. 이 살이 있어서 여기 안 보이면 이뼈 아시죠? 조금 아쉽잖아. 어쨌든 이렇게 이상형 시트 만들어 봤고요.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좀 더 이상형적인 거, 좀 딥한 건 빼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넣을 수 있는 거 있죠. 특이사항으로 구독자 300명 유튜버 투잡. 부끄럽죠. 이거는 좀 말하기는, 이거는 뭐 알몸을 깠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나조차 사랑하고 이해해줄 여자. 사실 이게 이상형인 거죠. 이렇게 혼자 떠들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들을 즐기는 걸 이해해주고 나의 사상과 가치관을 이해해주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 어쨌든 이제 장가도 가야 돼서 제가 이제 요거를 토대로 부끄럼 없이, 부끄러울 거 없더라 사실 위주로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올해는 한 소개팅 10번이라도 10번 나가기 5월 이제 짝을 잡게 가보려고요. 이렇게 좀 가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괜찮은 남자다. 지금 봐봐. 인스타 봐도 괜찮고 지금 이 정도면 됐지. 봐봐. 뭐야 구독자 왜 늘었어? 네가 있어 좋다. 응? 몸도 좋고 건실한 청년. 응? 조금 이때보다 체지방 요즘 조금 올라가서 다시 다이어트 들어가고 부엌에 정석 찍고 응? 와꾸베리 괜찮고 좀 헬창 팔씨름 이기는 이 새끼 봐. 몸 좋잖아 지금 등판. 왜 수요가 없지? 사실 수요는 있죠. 제 눈이 높은 거 인정합니다. 눈이 높다고 가야겠어요. 예, 눈이 높다고 말을 안 하면 이 여자 저 여자 다 들어와. 어떤 일이 있었냐? 최근에 이제 어머니의 지인이 26세 초등학교 교사 저번 주에 시험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시험 합격했다고? 뭐 계속 예쁘다고 막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야. 좋죠. 26세 초등학교 교사고 청주교대 졸업하신 것 같아요. 청주교대 졸업. 나이도 좋고 키도 뭐 168로 엄청 크시다. 근데 막 계속 막 예쁘다 막 이번 주에 시험 합격하면은 만나봐라 하는데 이제 어머니도 계속 그 얘기 들으니까 규현아 한번 갔다 와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뭐 얼굴도 사진도 모르고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희 인스타 아이디랑 사진들 몇 개 깠죠.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까라. 난 상처받지 않는다. 대신 사진 좀 달라. 사진을 봤더니 뭐가 이라는 건지. 물론 그렇다고 절대 못생긴 얼굴은 아니셨지. 근데 예쁘다 그렇게 말하시는 그건 아닌데 그냥 키가 크시다. 딱 거기까지. 그래서 그냥 이제 아예 난 눈이 존나 높다. 눈이 매우 높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좀 필터링을 거쳐. 물론 어머니들은 다 예쁘대. 내가 봤을 때 여자들은 뭐 다 예쁘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차라리 눈이 매우 높다고 해서 필터링을 빠르게 거쳐주는 게 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버렸다. 이게 저의 깨달음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은 뭘 말씀드릴 게 있냐.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저의 포트폴리오, 올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월 기준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월 기준 월에 제가 돈을 잘 안 써요. 더하면은 투자 기준이고요.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매달 사는 월급이 들어올 때 매달 사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살짝 수정을 갔어요. 원래는 IAS 계좌에서 나스닥만 사다가 조금 공격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저는 이제 월급쟁이고 월급과 성과급이라는 안전 자산이죠. 사실 저한테는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30년 무조건 끌고 가야 될 연금저축과 IRP는 좀 안정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을 사주고 이제 이건 건강보험 이것도 사실 저를 위한 투자죠. 이거 15만 원 해주고 비트코인 지금 가격 많이 떨어져서 11만 원이면 사겠죠? 금은 가격이 많이 오히려 올라가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쨌든 한 달에 40 정도는 비트랑 금을 조금 자산을 배분해주고 IAS 계좌에 130씩 사요. 130씩 사면은 반도체 탑보, 뭐 하이닉스나 ASML 같은 반도체 회사에 조금 공격적으로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버크셔 이게 뭐냐, 그 워렌 버핏 하면 버크셔 헬스웨이가 있죠. 버크셔 헬스웨이가 갖고 있는 10개 종목 탑 10에 사는 거 40만 원. 그 다음에 요즘 AI든 뭐 반도체든 하면 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 40. 그래서 총 130만 원 해서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투자를 한다. 260 투자. 거의 월급의 60%를 넘는 이렇게 투자를 해준다.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회사에서 평일에 점심 저녁을 당연히 먹고 그 다음에 일단 여친이 없음. 이게 존나 크죠. 슬프지만 크죠. 없을 때 많이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회사 복지 포인트로 미용실 이런 거 해결하고 하면은 생활비 조금 아끼고 실제로는 뭐 그러면 한 생활비 60 정도 남는데 60 정도로 뭐 일주일에 거의 15만 원씩 쓰는 거예요. 뭐 주말 이틀이면 뭐 술 먹고 뭐 평일에 술 먹고 해도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아껴서 살고 있고 돈 쓰는 데 없고 해서 어쨌든 이게 260을 가는데 이제 IS 계좌 나스닥에서 요렇게 조금 수정이 갔다. 그리고 뭐 조금 다른 테마 추천해드리자면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가 있어요. 이 친구도 조금 살 예정인데 이건 글로벌 비만 치료제. 왜냐 결국 우리 AI 시대가 오고 돈이 이제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뭐 그런 시대가 되면 결국 우리가 어디로 가냐 이제 비만, 탈모 이런 치료 인간이 극복해지지 못한 것들을 거기에 집중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서 저는 이제 성과금을 받으면은 성과금은 일단 IAS 계좌 130인 이유 말씀드릴게요. IAS 계좌라는 거는 2천만 원까지 한도가 2천이에요. 여러분 경제 공부도 해야 돼요. 한도가 2천이에요 1년에. 그러면 130 곱하기 12 하면은 12개월. 그 다음에 제가 작게 성과금이 한 월급 한 번 정도 더 들어오는 성과금이 1년에 2번 있어요. 그러면 220만원 2번 하면은 딱 2천. 2천을 딱 한도를 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30이고 IS 계좌가 뭐가 좋냐? 미국 직투를 하게 되면은 세금이 이제 양도차익세가 크죠. 근데 요거는 이제 9.9%로서 세금이 조금 결감된다. 이게 한국 회사들에서 만든 ETF지만 미국 회사 주식들을 이제 추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사주면 나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골라서 사보면 된다. 그래서 한도가 이렇게 되고 월 기준 투자 포트폴리오는 이렇고 제가 성과금이 크게 뭐 언제까지 많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지금 많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살 애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이죠. 그 다음에 리자, 무디스. 남은 거는 FNS테크랑 더 타이거 글로벌 비만. 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 왜 사냐? 이제 윈도우 이번에 끝나잖아요. 윈도우 끝나면은 예전에 윈도우 업데이트만 하면 됐지만 이젠 구형 컴퓨터에는 업데이트조차 지원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는 경우도 많고 윈도우도 이제 많은 수요가 다시 생길 것 같아서 회사에서 불법 다운할 수는 없잖아요. 윈도우를 뭐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몰라도 그래서 이거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뭐 AI 시대에 발맞춰서 잘 뛰고 있는 것 같고 구글도 뭐 유명하죠. 제미나이 제가 잘 쓰고 있고 제미나이 너무 잘 쓰고 있고 제미나이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유튜브 AI 쪽도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요즘 많이 올랐다지만 더 살만하다. 비자랑 모디스는 좀 안전한 자산이에요. 비자는 아시다시피 카드 회사. 그냥 카드 회사 당연히 현금 많이 벌 거고 물론 성장성은 위 두 개보다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그만큼 안정성은 있고 모디스는 이제 신용평가 회사. 그냥 이 두 개는 이제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고
좀 공격적인 투자해주고, 아까 말한 타이거, 글로벌 위만도 좀 돈 남으면서 하고, FNC테크는 코스닥 회사예요. 그냥 한국 회사인데, 그냥 좀 스윙으로 가볍게 가져가는 마음. 요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요렇게 가면은 이제 맛있게 되지 않을까 뭐 고민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고민 중인 거는 뭐 이더리움 지금 가격 많이 떨어져서 비트코인이랑 비트는 매달 사잖아요. 이더리움이 지금 한 개에 한 300만 원 조금 넘으니까 요거 더 떨어지면은 조금 하나 사볼까 뭐 요 정도 이제 투자 금액 계획은 요렇게 된다. 올해의 투자 계획 이런 것도 필요하신 분들 저랑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성공은 보장 못합니다. 왜냐면 저도 작년에 여기가 이게 나스닥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계좌에 뭐 커버드콜, 그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뭐 몇 개 했는데, 사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5%? 10%? 이 사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 비트코인이 한 마이너스 7%? 금이 플러스 35% 정도. 나스닥이 플러스 7%. 그러니까 나스닥이 왜 이게 플러스 7%나, 이 적립식이잖아요, 얘네는. 적립식이란 게 뭔 소리야. 달마다 사다 보니까 1년 동안 나스닥은 뭐 10몇 프로 올랐다지만 저는 계속 같은 날 반복해서 사다 보니까 수익률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나도 우리 수익률이 크지 않다. 그냥 깝치지 말고 하이닉스 주식 냅두고, 이게 사실 수익률이 4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만 해도 하이닉스 30주 회사에서 받은 거 입사하자마자 지금 90만원이니까 2700인데, 이것만 해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너무 슬픕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딱 연속 20% 목표로 가보자. 무리하지 말고 수익률 20% 목표로 천천히 가보자. 이제 워렌 버핏 형님도 사실상 20%로 매년 먹었다. 평균적으로 20%만 가도 굉장히 큰 돈이다. 20%씩 천천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경제 이야기, 이렇게 투자 이야기까지 이번 달에 해주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상형 얘기도 했지만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갔어요. 매년 여행 가잖아요.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여행 가는 영상 많잖아요. 여름 휴가 있었고, 작년에 보자. 여름 휴가 있었고, 겨울 휴가 있지 않나? 강릉에 가면 겨울 휴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매년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좀 망했습니다. 겨울 휴가 개망했습니다. 물론 영상은 편집자분이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왜 망했냐? 일단 억남이 형이 이번에 부활했잖아요. 개같이 부활하시면서 돈을 많이 쌓았는데, 3개월 5천 중에 5천을 거의 벌써 날리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월 한 달 만에. 제가 봤을 때 한 5천 거의 다 날린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평가 드리고 싶네요. 돈이라는 핑계로 도박을 즐긴다. A다 완전. 이런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이해해요.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이런 코인 말고도 방법이 없죠. 저희 같이 지방에서 올라가서 집도 부자가 아닌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워낙 좋은 학교 다니고 공부 잘하고 대기업을 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돈 많은 집 아들들이 많아. 그런 거 보면은 나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대로 가서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코인을 하는 거 나는 진짜 이해해요. 나는 리스펙하고 그게 맞다고도 보는데, 이번에 꼬라지 보니까 그냥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도파민 충족용. 누가 봐도 여기서 이제 뭐 내려가래요. 그럼 숏을 타고 있었어. 숏이 뭐냐? 돈이 주가가 내려가면은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숏을 타고 있다가 얘 누가 봐도 내려가랬는데 갑자기 막 반짝이려고.
보여주려고. 혼자 막 롱 잡고. 그냥 뭐 롤러코스터 타다가 돈 날리고. 이렇게 돈을 날렸다. 어쨌든 억남이 형 정신 차려야 되고, 이거 좀 정신 들이고 왜 망했냐. 억남이 형이 우리의 겨울휴가 전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친구들과 미친 과음을 해서 버스도 늦게 타고 와서도 자빠져 누워있고. 징계를 받아야겠죠. 남자들끼리 놀러 가는데 전날에 여자친구가, 억남이 형의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고 여자들이랑 술 먹고 있었어. 난 정상 참작하지. 여자친구도 없는데 여자랑 술 마셔야지. 우리 남자끼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나도 이해해요. 근데 여자친구랑 먹는 거잖아. 적당히 먹을 수 있잖아. 다음날 큰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열 정도만 마시면 되는데 이제 자빠져 누워있으면서 플러스 이제 금발이 쥐새끼 한 마리가 비싼 술 먹자고. 저희 장bun게 45만원이거든요? 술 하나가 15만원이야. 그니까 개 많이 투자를 해서 확실히 먹어보니까 달라. 깔끔하긴 해, 양주가. 좋긴 했어, 나도. 근데 계속 뭐 한 잔 더해 한 잔 더해 하더니 7시에 취해서 자빠져 들어가서 누워서 토만 쳤나. 이러니까 우리는 7명이서 마피아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하는 게 마피아 게임, 그 다음에 나영석 PD 감성으로 이제 뭐 몸으로 말해요, 뭐 노래 맞추기 이런 감성 두 가지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딱 6명이 되잖아요. 한 명이 MC 보고 7명이서 하는 마피아 게임 그 아발론이라고 딱 2명이 그 마피아인 느낌, 5명이 시민이고 뭐 한 명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어서 완전히 재밌게 7명이서 하면 완전히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미쳐요. 내가 정말 니들 때문에. 그래서 개망하고 10시에 자빠져 잤다. 그냥 다 같이 고기도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든 꺼가지고 먹고. 아휴, 개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위원회를 열었죠. 그래서 마흥남 플러스 쥐새끼는 어떻게 됐냐. 쥐새끼는 스크린 야구 홀수 방문 시 참가 금지 1회 저스트 쳐다보기. 그러니까 스크린 야구로 갔는데 5명이다. 근데 쥐새끼가 같이 갔다. 이 쥐새끼는 빠지고 2대2로 하고 대신 돈은 같이 내는 거죠. 한쪽에 걸어서 배팅해서 그 팀이 지면 돈은 엠빵. 억남이 형이 갔다. 7명이서 갔다. 억남이 형이 빠지고 3대3 야구를 하고 엠빵은 해야지. 돈은 배팅하고 그 팀이 진다. 요런 징계 절차가 있었다. 남자끼리도 이러면 안 돼요. 이 1년에 2번 있는 큰 행사에서 스바 컨디션 관리를 안 하면 되냐 이 말이야. 여기 절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억남이 형이 또 돈을 날렸다는 이야기와 겨울 휴가가 망했다는 이야기. 하지만 영상 올라갈 거라 이야기 딱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책과 유튜브를 보면서 항상 결혼과 연애에 대해 공부를 하잖아요. 전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맥락에서 좋은 여자 만나고 싶고 결혼을 잘하고 싶다는 맥락에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느낀 점과 이 요약본을 조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올해 이번 달에 이야기를 마치면 정말 나이스할 것 같아요. 요거 알려드립니다. 너무 보기 어렵다.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릴게요. 요 영상인데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 성격자에는 다 핑계입니다. 요 2개 영상이 굉장히 재밌어요. 보시면은 이제 결혼과 인간관계 요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느끼는 게 뭐예요? 돈이 결혼이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니다. 하지만은 정말 아이가 아프거나 그럴 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까지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빚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 빚이 왜 생겼냐. 상대방의 부모 때문에 생겼다. 그것도 문제죠. 그 부모와의 세대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상대방의 이제 인색함이 가난 때문인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인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청약 주택 같은 그런 목적 때문에 결혼이 아니라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결혼에 대한 열정을 1년이면 식는데 그 후로는 이제 인내심 배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저는 감명 깊게 들은 게 뭐냐. 왜냐면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특히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은 불행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면 우리가 즐거움을 나누고 뭐 당연히 슬픔을 위로하고 행복을 같이 이제 서로 더 행복하고 뭐 힘들 때 힘내자고 말하고 뭐 이야기 나누고 취미를 공유하고 뭐 굉장히 좋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그렇게 나누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가족과도 할 수 있고 친구와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게 좀 중요하다. 이 말이 굉장히 다가왔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제 파트너만이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왔고 이제 이혼의 양대 사이는 돈과 외도 성격 차이는 표면적일 뿐이다. 실제는 돈 문제 아니면은 외도 문제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성적인 이제 끌림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돈도 중요하니까 우리 돈도 열심히 법시다.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사소한 거에 이혼으로 이어진다. 갱년기까지 오면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혼하면 자녀가 매우 힘들다. 아주 슬픈 이야기. 공통 분모를 만들어라. 우리가 열정적일 때야 뭐 뭔 얘기를 해도 재밌고 하지만 나중에는 장기연하면 할 말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뭐 TV 보거나 강아지를 키우거나 공통 분모 취미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혼을 안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요 두 개 영상 조금 추천드립니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저는. 또 있나? 그나마 이런 게. 어쨌든, 저는 아주 재밌게 봤다.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어느새 떠들다 보니까 30분이 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리고 저의 새해 목표가 건강하기였는데, 12월 돌골잼. 바로 2주 뒤에 1월 되자마자 감기 걸리고, 또 2주 골골. 거의 2주 아프고, 2주 괜찮고, 2주 아픈 퍼포먼스. 너무 병약하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좀 건강하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너무 감기가 많이 걸렸어요. 감기가 한 5번. 평소에 감기 원래 잘 걸리는 편인데 작년에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지 감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올해는 좀 건강한 게 목표고 이제 또 이제 스킨십을 좀 오래 쉬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건강하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감기 말고도 11월에 테니스 응원 갔다가 발목 삐고 12월에 갑자기 왼손목 아프고 1월에 갑자기 이제 중지가 안 잡힘. 그래서 테니스도 지금 제대로 못 치고 있고요. 휴식 재활 중입니다. 아주 우울해요. 아주 우울함. 그래서 연말에 친구들 아파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소개팅도 못 하고 그냥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까 미량박이랑 뭐 이런 친구들도 좀 보고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해서 그러지 못했다. 어쨌든 요즘 호주 오픈이라고 테니스 대회가 너무 재밌어요. 시차가 적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경기들도 재밌고 여러분들도 이런 취미가 있으면 좀 즐거울 것 같으니까 취미도 갖고 건강하고 사랑도 하고 경제 투자도 잘하고 친구들끼리 여행도 잘 이번에는 망하지 않고 갔다 오면서 즐거운 또 올 한해 1월은 좀 예열 끝났으니까 우리 2월부터 화이팅 화이팅 이크 요잇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2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휴가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